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번 문제.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추를 매달은 단진자가 있다. 이 진자를 천장에 매달고 살짝 밀었다가 놓았을 때 진자의 운동을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단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진자에다가 살짝 밑줄 그시고요. 단진자를 좀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줄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운동하는 것을 단진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진자는 단진동 운동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세타가 매우 작을 때 해서 이 조건이 중요 조건이니까 밑줄 이렇게 밑줄을 근 다음에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진자가 단진동 운동을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세타가 매우 작을 때이다 해서 이걸 암기하시고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단진동의 기준은 융수철 진자입니다. 그래서 융수철 진자는 무조건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무조건 단진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 그래서 단진동의 기준은 융수철 진자, 융수철 진자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무조건 단진동. 그러면 단진동을 살펴보면 요 융수철 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직선으로 왕복 운동하는 것이 단진동입니다. 맞죠? 그런데 요 단진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므로 이 운동은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단진동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단진동 운동이 되는가 하면은 세타가 매우 작을 때. 그러면 세타가 매우 작으면 이렇게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타가 매우 작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돼서 직선으로 왕복하니까 단진동 조건이 맞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융수철 진자도 직선 왕복 운동, 단진동 하는 단진자도 세타가 매우 작을 때는 직선 왕복 운동, 그러므로 얘는 단진동.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가서 자, 이 진자를 천장에 매달고 살짝 밀었다가 놓았을 때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바로 이런 뜻이죠. 진자를 살짝 밀었다가 놓으면 아주 작은 각도로밖에 운동을 못하겠죠.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게 된다. 그러므로 단진동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진동 운동이라고 언급하는 것 대신에 살짝 밀었다가 놓았다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장은 한 번쯤 잘 읽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단진동 운동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가속도 문제인데, 자, 융수철 진자가 여기서 속도가 최대 속도가 0이죠. 그래서 V 최대, 여기서는 V가 0인데,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직선으로 왕복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쪽 방향이거나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도 X축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되겠죠. 속도가 바뀌면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도 X축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그러면 이 단진동도, 단진자의 단진동도 X축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돼야지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은 이 각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현상을 분석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보통 이렇게 각도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단진동 운동을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 원운동처럼 보이죠? 그러면 원운동의 대표 가속도인 여기다가 이쪽 방향의 가속도인 구심 가속도를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 곡선이니까 원운동처럼 보이니까 구심 가속도를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 얘가 단진동은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심 가속도는 무시한다.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가 단진동 운동은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직선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죠. 근데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속도를 살짝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속도 A 접선 가속도라고 부르고, 이것이 단진동의 가속도이다. 단진동의 가속도를 이쪽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타가 작다면 요 각도나 요 각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진동의 가속도를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지막 풀이를 하겠습니다. 주의. 자, 단진자가 단진동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 때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구식가속도는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어떤 문제는 굳이 구심가속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원운동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때는 구심가속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구심가속도를 생략 못하겠죠. 그래서 단진자가 단진동 운동을 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문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구심가속도는 무시한다. 왜냐하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심가속도는 무시하고 단진동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첫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여기가 수직선 줄 각도가 세타. 그러면 수직선 줄 방향 각도가 세타. 각도는 같겠죠? 그러고 나서 이쪽 방향의 힘은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직각분해죠. 직각으로 분해할 때 이쪽 방향의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된다. 해서 이렇게 중력을 먼저 한번 분해해 보고요. mg 코사인, mg 사인으로 분해해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 방향의 가속도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이 mg 사인이니까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질량을 빼고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진자의 가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단진자의 가속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암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표고요. 이것을 암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를 표시할 때 이 단진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타가 매우 작을 때 가속도는 A는 G 사인 세타인데, 얘가 여기로 오면 각도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가장 많이 벌어지니까 각도가 최대가 되니까, 이 각도가 최대가 된다면 이 가속도도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가속도가 최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줄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각도가 줄어들어서 여기 도착하면 각도가 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0도를 집어넣는다면 가속도도 0이 될 것이다. 해서
단진동의 가속도는 여기가 최대, 여기가 0,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최대. 이렇게 표시하시고 넘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가속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됐고요.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봤는가 하면 가속도가 최대일 때 추의 속력도 최대이다. 그 다음에 추의 속력이 최대일 때, 추의 가속도가 최대일 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단진동 운동을 한다. 세타가 매우 작을 때 그때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위치, 속도, 가속도를 표시를 하면 첫 번째 여기가 높이가 최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멈춰 있으니까 속도는 0.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가 최대라서 가속도도 최대. 이렇게 해서 가속도 최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속도가 느려져서 다시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속도 최대. 그래서 H는 최소. 바닥이니까 H는 0. 얘가 기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속도가 최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도가 0이 되므로 가속도는 0. 해서 요거를 적고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봅시다. 가속도가 최대일 때 추의 속력도 최대이다. 그러면 가속도가 최대일 때 추의 속력은 0이니까 1번은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추의 속력이 최대일 때 위치 에너지도 최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추의 속력이 최대일 땐 여기죠. 바닥이니까 위치 에너지 U는 mgH에서 얘가 0이 되니까 H가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도 최소이다. 이렇게 해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추의 가속도가 최대일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그러면 추의 가속도가 최대일 때는 여기를 의미하죠. 그러면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제곱에서 얘가 0이 된다.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도 0이다. 해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도 틀렸다. 4번. 추의 가속도가 0일 때 추의 위치 에너지가 최소이다. 그러면 쓱 보니까 가속도가 0일 때 추의 위치 에너지도 0이다. 해서 4번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추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주기는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추의 질량에다 밑줄 그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 조건, 별표.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다. 해서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서 생략. 대신에 공식에 질량이 안 들어가니까 n과 무관. 이렇게 표시하시고 단진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주기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필수 공식이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암기.
별표.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단진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주기는 반드시 물어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질량과 무관하다. 공식에 질량이 없으니까 주기는 질량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도는 생략. 그냥 반드시 외울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은 질량이 2배가 돼봤자 공식에 질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기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 주기는 변함없다. 이게 답이라서 주기는 동일. 이렇게 해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단진동 운동에서 중요한 조건은 세타가 매우 작을 때.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단진동 운동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고 표시한다. 이건 암기.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H 최대, 속도 최소, 가속도 최대를 여기다 표시하고 H 제로, 속도 최대, 가속도 제로를 여기다 표시한 다음에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푼다. 이렇게 푸시면 이 단진자 문제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